자, 우리 센 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주말 테스트 보는데 다음 주 꼭 넘기셔야 돼요. 알겠죠? 상효는 괜찮은데 다음에 오늘 내일 거 있죠? 내일 모레 거 못 넣으면 재수가 아니거든요. 꼭 통과하세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연습을 같이 해볼 테니까 일단은 진도 좀 빼고 주말 테스트 연습 좀 할게요. 마지막 한 번만 통과하면 되니까. 자, 일단 쌤 숙제 하나만 있었죠? 쌤. 자, 924번부터였어요. 책 한번 펴보시고요. 노트를 펴보세요. 숙제 다 했어요? 못했어? 왜? 우리 끝까지 열심히, 그 뒤쪽 내용 중요하니까 하셔야 돼요. 남아서가 15분 동안. 자, 일단 924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 하다가 만 게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이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선생님 조금 그 해를 잘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였냐면, 800이었나요? 863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펴보세요. 지금 126페이지예요. 자, 이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게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요. 중간에 그 해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게 답이 좀 어중간하게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두 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와 1일 때로 기준 잡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범위로 나타내셔야 돼요. 첫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게 음수, 얘도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개시켜서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것도 계산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이제 k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얘는 3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얘는 작은 놈이었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뒤에 거는 이제 안 할 테니까. 자, 얘는요, 이 범위를 이용해서 얘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양변에 1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부동호와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이제 연관시켜서 제한을 가해주면 x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 제한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인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얘는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더 작은 놈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놈이니까 왼쪽에 있죠. 그럼 x가 원래 이렇게 가는데 제한을 시켜줘서 이렇게 여기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가 나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을 때 사이에 끼니까. 자, 이럴 때는요.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 잠깐만요. 제가 양수죠. 왼쪽에 있는 게 양수예요. 저번에 이래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안에 있는 값을 한번 넣어봐요. 0 넣으면 제 양수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1보다 작은 수니까 얘는 음수로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x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3은 k보다 작거나 같다. 얘 맞는 말 틀린 말? 얘 맞는 말이죠. 3이 k가 3보다 크대요. 근데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맞는 말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x가 없어졌는데 항상 참이네. 그러면 얘에서는 모든 실수가 x의 값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야. x가 없어졌더니 남는 게 참이요.
그러면 얘가 또 범위 제한을 가해주는 거야. 자, 모든 실수랑 얘랑 연립을 하면요. 얘 최종 해는 위에 있는 거 그냥 얘가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겹치는 부분이 그냥 딱 얘잖아요. 얘는 다 되죠. 다 깔려 있는데 얘만 콕 집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연립방정식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봐요.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안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k 빼기 1이 되고요.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죠. 그럼 얘가 이제 또 범위 제한을 이제 가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교사해 봤더니 얘로 또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k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2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얘가 1이네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보다 크다는 거에서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1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가서 최종 범위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와요. 그럼 이 구한 이 세 개를 모두 합쳐주면 연결해줘야 되겠죠. 연결이 다 되네요. 그렇죠? 연결이 다 돼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이 얘죠. 2분의 k-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왼쪽도 오른쪽도 k에 관해서 나와 있으니까 얘를요 좀 규칙을 좀 보이게끔 특징을 보이게끔 이제 얘를 좀 조정을 할 거야. 근데 얘 범위를 이제 수직선에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정수가 6개 들어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보면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종종 어떻게 푸냐면 얘 두 개의 공통점을 잘 살펴봐요. 얘는 분배를 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1.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들어오고요. 분배를 시켜주면. 자,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얘는 2분의 k만큼 더해준 거죠. 지금 꼴을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똑같은 2분의 k가 빠져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똑같은 2분의 k가 얘는 더해져 있어요. 그럼 2분의 1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죠. 이해되세요? 대칭성을 좀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쓰시고요. 정확하게 양 끝에 두 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얘 그림 그릴게. 대칭성을 좀 찾으셔야지 찾기가 쉬울 거야. 여기서 이제 답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의 다 했는데 속상하잖아요. 자, 그럼 6개가 되려면 일단은 얘를 제일 가까운 정수는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같은 거리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1 들어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2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들어오고 마이너스 3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6개 다 들어왔죠.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초록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수 하나를 더 추가하면 안 되니까 3은 얘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3이 들어오면 얘도 마이너스 4도 같이 들어와. 대칭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부분, 얘 끝점이 이놈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k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는데 등호는 여기까지만 돼요. 얘는 못 넣죠. 3은 넣으면 안 되니까. 색칠되어 있어요. 2랑 같아지니까 2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3이랑 같아지면 3까지 가져오니까 개수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조사 안 해도 될까? 이놈이 지금 얘잖아요. 얘 하나만 조사하면 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만 하면 돼요. 얘로 해도 돼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낑겨 있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하면 돼요. 대칭일 때는.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 양변에 2 곱할게요. 그럼 4 마이너스 1 더하기 k 6. k는 1 양변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k 값의 범위 있고요. 마지막 얘까지 다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범위를 침범하게 되면요. 또 거기서 제한을 또 가해줘야 되는데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답이 되겠다. 됐어요? 좀 어려운 버전이 그냥 마지막 탐낼 때. 정리해 보시고요.
넘겨서 자 우리 924번부터 질문을 좀 불러볼게요. 숙제한 데까지 질문 더 불러보세요. 없어. 없어. 925번. 925. 그냥 분명히 아예 뭐 했어? 방학을 즐기고 있니? 가출했어? 그렇구나. 130. 위험해, 순나가면. 한두 번 나가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머리가 멀쩡한 거 보니까 크게는 안 오는가 보네. 어떤 선생님들이 옛날에 국룰이었어요. 나가면은 머리가 빡빡 밀고 막 집에서. 나가다 잡혀가지고. 핸드폰? 핸드폰 뺏겼어? 아, 첫 번째야? 아, 첫 번째가 아니야? 오마이갓. 그냥 놀러 간 거죠? 개출이 아니라. 5시? 새벽 5시? 뭐 하고 놀다? 밖에서 놀다가? 뭐 했어요? 친구 집? 밖에서 그냥 앉아서 핸드폰 보다가? 추적? 위치 추적? 134. 934. 친구랑 있다가 혼자 있다가. 또 불러요? 142. 942. 술 먹었지? 아니야? 946. 946. 939. 930. 그치? 더 불러도 돼요? 자, 925부터 갈게요. 자, 925 좀 한번 읽어봐. 야, 포기하지 말고 내일 주말 테스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얘가 심화과정 한번 했었기, 기본과정 했기 때문에 기억 살림 할 수 있어. 자, 보면서 식을 쭉 써볼게요. 자, 925번에.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제곱 플러스 b 빼기 mx 그리고 플러스 c 빼기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해를 구하려. 자, 근데 얘는요, 이제 한 번만 딱 이제 당해보면, 아니면 접해보면, 그냥 딱 문제가 출제자가 답정 노행이 딱 보여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mx랑 n을 오른쪽으로 이항시켜보면요.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해보세요. 자, 우리 부등식은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얘를 y로 놓으면 얘는 그림에 그려진 이차함수가 나타나고요. 얘를 y로 놓으면 그림이 나타나는 1차함수, 직선이 나오죠. 그럼 얘가 직선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 그림에서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나 같아지는 부분 찾으라는 얘기죠. 그게 어디냐? 자,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왼쪽이죠. 직선이 더 이차함수보다 위에 있잖아.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직선이 이차함수보다 더 위에 있죠. 끝이에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사실 이항도 시켜볼 거 없이 나중에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랑 관련돼서 되려면. 그래서 사실 3초 문제다. 처음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를 이렇게 분해해서 해석해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930. 자, 얘 해와 같은 걸 찾는 건데요. 얘를 먼저 해를 한번 찾아보고요. 각기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면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인수분해 되나요? 73. 73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x-7,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7과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 모아지는 꼴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려면 일단은 식이 모아지는 꼴의 형태여야 돼요. 맞죠? 그러면 모아지려면 자 보기 한번 보세요. 예, 보기 보니까 절대값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숫자니까 암기 방법이 잘 다 적용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전부 이제 모아지는 꼴이네요. 걸러낼 게 없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한두 개, 1, 2, 3, 4부터 얘를 이제 암기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요. 규칙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노가다 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1번 보시면은 4가 있고 모아지는 꼴이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고요. 안 붙인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봐요. 그럼 양변에 1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더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얘랑 안 되죠. 그러면 자 이제 규칙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숫자 얘를 양변에 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2번을 눈으로만 볼게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플러스 1을 더할 거야. 그럼 오른쪽은 6이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오른쪽은 2가 더해지니까 오른쪽이 7이 돼요. 근데 왼쪽은 마이너스 5에다가 2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될까? 눈으로 하는 거. 3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x-2가 이제 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단 크거나 같고.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죠. 다 하면 뭐 다 해도 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기 방법 적용시켜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요령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34. (934) 맞아요? 절대가 아직 못 외웠구나. 자, 이 암기 방법 적용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밖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암기 방법이 된다. 근데 우리 절대값 쪽이 이제 커지니까 확대되면 찢어지는 꼴로 바꿔야 돼요. 찢어지려면 얘 마이너스 붙인 게 작은 거죠.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라고 놓고 세우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얘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놓고 또는 플러스 붙인 것보다는 크다라고 놓으면 찢어지는 꼴 모양이 완성이 돼요. 절대가 안에 든 게 어떤 모양인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항상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2차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혹시 여기서 막혔을까요? 자, 얘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됐을 때는 얘 식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 x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를 더하게 되면 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안 나와. 그럼 얘는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얘는 안 되면 그냥 갖다 버려주면 돼요.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 상황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얘는 이제 루트 6의 제곱이죠.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6, x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6으로 인수분해 합차 공식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루트 6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2차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다 꼴이니까 찢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다고 놓고요. 그 다음에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풀면 얘가 해가 되는 거겠죠. 얘는 위에 범위 제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영할 필요 없죠. 왜냐면 암기 방법에서는 우리 범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934의 답이 이렇게 나오죠. 좀 헷갈리게 나오긴 했네요. 이게 기본 문제는 아니었네요. 정리해 보시고요. 939. 자, 939. 자, 이번에 부등식도 나왔네요. 절대값이시죠. 자, 그러면 얘 부등식이랑 얘 해가 같을 때, 그러면 얘 해를 먼저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얘 또 이제 작아지는 꼴이니까 모아지는 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작다. 많이 나오죠?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변에 a를 다 빼줘버리면 가운데 2x 남고요.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얘도 6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2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얘는 2분의 6 빼기 a. 좀 지저분하네. 출제자 의도 이 정도는 그냥 막 가도 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를 찾았는데 얘는 이제 절대값식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얘를 2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만들어도 이 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2차 부등식의 작성이에요. 2차 부등식 작성. 그래서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상태에서 얘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이랑. 일단 x제곱 쓰시고요. 자, 얘가 두 근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x의 계수가 되는 거죠. 자, 두 근 더하면요. 6 없어져서 마이너스 2분의 a, 2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그러면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플러스 ax가 되는 거예요. 두 근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근 곱을 해야 돼요. 두 근을 곱하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36이네요. 그러면 합은 그냥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모아지는 꼴이니까 양수 기준으로 식이 작은 쪽으로 가야 돼요. 장모확지시죠, 장모확지. 작으면 모아져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아예 똑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가 4고요. a가 4. 4 넣으면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5죠. 그럼 b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방정식이랑 계속 연관되는 거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다 연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연결. 최대 치수까지 다 연결. 그러면 939 답 맞죠? 여기에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0. 어렵죠. 나중에 공통수학 복습을 할 때는요. 앞에 거 먼저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맨날 앞에만 시꺼멓죠. 앞에만 배우다가 포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좀 복습할 기회 생기면요. 뒤에 단원 있죠. 2차 방정식도 사실 너무 쉽고요. 2차 함수부터 그 뒤쪽 있죠. 지금 부등식. 2차 부등식 내용이 사실 다 집합체예요. 2차 부등식이 함수랑 2차 함수 근거 계수한 게 판별식 쓰는 게 다 집합체이기 때문에요.
일단 얘부터 다시 그냥 공부하세요. 문제 그냥 싹 다시 풀다가 모르는 개념 생기면 앞에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대부분 좀 인수정리도 그렇고 사실 다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2차 함수랑 관련돼. 2차 부등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근해 분리도 또 해야 되는데 일단은 더 가볼게요. 자, 942번. 942번. 자, 이 참수 y는 fx가 얘예요,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얘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 그림을 보면서요, 대충 어떤 식의 함수식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절편 두 개 나와 있죠. 중3상부터 했지만요, 얘는 이제 x절편이 두 개니까 얘를 인수분해된 형태로 이제 식을 짤 수가 있는 거 아실까요?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요? 그래서 fx라는 함수식이 있고요. 문제 더 읽어보면 부등식 f 3분의 x자리에 얘가 들어와 있네요. k 관한식. 그게 0보다 작은 해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때 우리는 k 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k 값.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fx식을 한번 짜봐. 자, fx 만들어 봅시다. 자, fx를 구할 건데 최고 차이 계수는 몰라요. a. 일단 a가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겠죠. x 빼기 하나의 근, x 빼기 또 하나의 근. 이거 잘 모르겠으면요, 우리가 y절편 구하려면 y의 자리에다가 0 넣어야 되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 x값 제일 찾기 쉬운 형태로가 인수분해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어요. 아직 풀지 마세요. ANT 양수 기준 놓고요. 자, 그래서 A 양수 적어놓을게요. A 양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얘 마찬가지로 얘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요. 2차 부등식인데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하나 1일 때 0이랑 같아지죠. 근데 좀 너무 어려울까? 그냥 식을 대입하는 게 낫겠다. 그냥 식으로 대입해서 갈게요. 처음은. 두 번째도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f라는 모양은 얘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3분의 2x-k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3분의 2x-k. 그러면 여기는 a 똑같이 오고 3분의 2x-k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x-k 똑같이 마이너스 3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식의 형태를 나타내고 0보다 작은 거, 얘 부등식을 푸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얘 좀만 그냥 풀어서 정리를 하면요, 사실 풀 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니까 전개 분배를 해서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k 빼기 3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얘는요, 우리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만 풀어내면 돼요. 그냥 x의 범위 찾는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양수인 상태에서 식이 작다꼴이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 얘가 0이 되는 상황에 x값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될 때, 0이 될 때 생각해보면요, 0이 되려면 좀 복잡하긴 하네요.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3분의 2x가 3분의 k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양변에 이제 2분의 3 곱하면요,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크기 비교해야 되니까 또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3분의 2x는 3분의 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x 양변에 3분의 2분의 3 곱하면 2분의 k 그러면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얘가 더 큰 값이죠. 그러면 모아지는 꼴이 되려면 큰 것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커야 된다. 그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겠죠. 그럼 x가 2분의 k 마이너스 2분 3 이렇게 쓸까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k 더하기 9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제 풀라고 했던 부등식이고요. 그 해가 마이너스 1가 5래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5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10 넘어가면 k는 1. 똑같죠? 반응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k 값은 이제 1이 나오죠.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는 되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해설도 똑같이 들어갔고. 자, 우리 한 번만 살짝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예를 보시면 얘 안에 들어있는 게 일단 뭐가 됐든 결국에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우리 정리를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x가 이제 y축이랑 즉 x축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 그래프를. 그러면 얘도 어차피 이차함수 형태로 그려질 건데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를 이렇게 똑같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하나는 근이 x값이 뭐 p일 때로 가보고 또 하나는 q일 때를 근으로 놓는 거야. 그럼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얘 해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x는 p보다 크고요. q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게 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인 거야. 맞죠? 자, 근데 우리 방정식, 이게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나 이차 함수로 생각하면 우리가 얘를 는 0으로 바꾸게 되면 y는 fx는 0이라는 그래프의 해는 얘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거죠. 맞죠? 근데 저 위에 식 있죠. 이거 앞에서 풀어본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3분의 2x-k라는 애가 0이 될 때의 x값이 그때 pq가 마이너스 1과 5일 거죠. 그럼 그때 첫 번째,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누구여야 되냐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 등식이 참이 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이게 마이너스 1 맞나?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닌가? 마이너스 1이가서 맞죠? 그러면 얘 두근이 지금 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3이 돼야지 등식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놓고 k 값을 잠깐만요. 풀어주면 그러니까 얘의 값이죠. 얘 헷갈리네요. 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과 5가 x축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참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k가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 돼요. k는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죠. 3을 넣고 해도 돼요. 5를 넣고. 그러니까 이제 x자리에다 5를 넣어요. 그러면 3분의 10 빼기 k인데 그게 3이 되는 상황이면 되는 거죠. 3이 되는 상황. 339 넘어가면 k 또 1 나오죠. 그래프의 형태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근데 표면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기초 지금 내용이니까. 그래서 부등식이 나왔어도요, 우리 함수나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잘 안 되면 굳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하시면 돼요. 946 가봅시다. 946. 자, 2차 부등식 나와 있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정수 p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요. 일단 p의 최대, 최소값은 뭔가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나갔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주어진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x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럼 2x 플러스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p일 때 0이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p일 때죠. 그리고 식은 이제 작다 꼴이니까 모아지는 꼴로 해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즉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p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양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양수가 될 때 먼저 해볼게요. 양수가 될 때. 자, 그러면 얘 수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가 작은 상황이니까 모아지는 꼴. 해는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꼴로 해가 나와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해가 또 5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정수인 해가. 수직선 그려야죠. 그럼 0을 여기다 주고요. 그러면 0부터 우리 마이너스 2분의 p까지가 이제 다 이제 범위죠. 자, 이 안에 그럼 정수가 5개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0을 포함하고 있겠죠. 정수인 0.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가 지금 5개 번째죠. 그럼 마이너스 4까지는 들어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5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이제 기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사이에 범위 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애는 일단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등호는 어디다 넣어줄까요? 얘가 마이너스 4까지 와도 돼요. 예, 마이너스 4까지 와도 마이너스 4를 해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5는 안 돼요. 마이너스 5까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시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럼 12 되고 부등호 바뀌어요. 그러면 8. 따라서 p의 범위는 얘인데요. 우리가 이 범위에서 풀었으니까 제한을 반드시 가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범위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는 8보다 크거나 같고요. 10보다 작다. 일단 범위가 한 개 나왔어요. 아직 최대 최소는 못 구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이번에는 p가 0이 될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p 0 되나요 혹시? 946의 p 0 값이 안 된다는 얘기 없죠? 자, p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봐요. 정수 p니까. 정수 p. 그럼 p가 0이 될 때 0 대입해봐요. 그럼 x제곱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0값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왜 0을 따로 분리를 했냐면요. 우리가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을 보통은 양수일 때 포함을 시켜줬었는데 그건 절대값 풀 때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3개로 꼭 0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양수일 때 했으니까 p가 음수일 때 해야 되죠.
P가 음수니까 얘가 0보다 이제 큰 수죠. 그러면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 P가 더 큰 상황이 펼쳐지겠죠. 네, 다시 그려야겠다. 그럼 얘는 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가겠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5개여야 돼요. 0, 1, 2, 3, 4까지가 5번째 정수죠. 그럼 마찬가지로 5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고요. 5보다는 작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얘도 4까지는 와도 되지만 5까지는 오면 6개를 가져버려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분동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따라서 P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8보다 저 뭐야? 작다. 왜 거꾸로 됐죠? 10이죠? 잘못했네.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얘는 P. 마이너스 10이죠. 계산 잘못했구나.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0보다 작은 데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얘가 이제 최종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결론은요. 우리가 얘 두 개를 합쳐줘야 돼요. 왜 각각 다른 세상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걔네들 다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정수 P의 최대값 누굴까요? 정수 P의 최대값은 10은 안 되죠? 9가 되겠네요. 9.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안 되면 마이너스 9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빼주면 18이 답이죠. 어렵다. 어렵네요. 여러 개 이제 다 사용해야 돼서 좀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9, 6일까지 점화 시간 했고요. 자, 우리가 진도에 이제 2번 남았어요. 오늘 하고 2번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긴 한데 어차피 행렬과 그 부분은요. 정석은 아예 안 볼게요. 큰 내용이 없거든요. 이제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정석 뭐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센이라도 좀 잡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9, 6일까지 했었고 우리 9, 6, 2번 할 차례죠. 연립이차는 좀 중요성이 높으면서도 낮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단순 계산도 좀 많고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반반.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해볼게요. 자, 962번 풀어보세요.
자, 답 나오세요. 잘. 자, 보시면요. 얘 함수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우리가 얘 왼쪽에 있는 건 2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이 범위에서 잘라요. 자른 상태에서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얘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 음수인 상황인데요. 이 상태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양수인 상황이 편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같은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범위에서 항상 참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 그래프로 가요. 자,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을 딱 만들고 바로 추계방정식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고요. 얘 올리면 1이네요. 그렇죠? x가 1인 상황이에요. 이거 안 쓰면요, 이제 완전 제곱식 다 바꿔야 돼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 그래프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라는 놈을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꼭지점 기준으로 2와 5 사이를 잘라요. 그럼 2가 어디 있냐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5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라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흰색에 있는 그래프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 빨간색 그래프만 0보다 작은 벽, 즉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높이 있는 애가 0보다 작다,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다고 놓으면 얘는 자동으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나머지 수들도 전부 이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지점의 그 y 값이 음수라고 놓으면 이 빨간색 그래프는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야. 단지 이제 비교 대상이 좀 생길 뿐이죠. 자, 그러면 5를 대입해요. 그럼 얘한테 5를 대입하셔야 돼요. 얘한테 넣으면 큰일 나요. 자, 얘한테 5를 넣으면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k. 즉 얘는 15 빼기 2k인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나머지 빨간색 있는 점들은 다 0보다 작겠죠. 자, 그리고요 얘는 등호가 있네. 등호가 있죠. 즉 x축이랑 딱 겹쳐져도 된다는 얘기야. 즉 0이랑 같아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0보다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딱 0이랑 포개져 있는 상황이 펼쳐져도 되는 거죠. 그럼 등호까지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2k가 15보다 크거나 같고요.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범위가 되고요.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7.5니까 최소값이니까 8 되겠죠. 7은 못 쓰죠. 됐을까요? 자, 다음 966번 한번 해보세요. 정리해 보시고요. 헷갈려? 숙제도 한번 해보고요.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공통수학이 이제 유형이 이제 무궁무진해요. 고등학교는 이제 내신이 되게 중요해서.
순위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래프, 이참수 그래프가 이 직선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정수 m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려. 자, 진짜 다양하게 푸셔도 돼요. 다양하게 풀 수 있어. 자, 일단 직관적으로 아무것도 변형 안 시키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아래로 블록이 이참수예요. 뭐 이참수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제 완전 제곱식이네요. x축과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일단은 대충 그래요. 대충 이참수만 그릴게요. 자, 이참수 이렇게 그리고요.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일단 기울기 상관없이 직선보다 항상 이참수가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이어야 되면 이렇게 안 만나게 그려주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떠 있으려면요, 얘 두 개가 만나지 않거나, 항상 위에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안 되네요. 항상 위에 떠 있게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면. 그러면 얘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두 개를 갖다고 놓고 풀면 연립이 되는 거고요. 연립이 된다는 건 이제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제곱, 자, 이거 여러 가지 풀이를 좀 쓸게요. 2 빼기 m x, 잠깐만요,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9. 자, 얘 두 개 연립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식이죠. 이해되세요? 연립방정식이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없어야 돼. 자, 없으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그러면 교점도 없다.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이차함수식이 위에 떠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4 마이너스 4ac니까 4, 9, 36.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설정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32. 인수분해가 48 되네요. 48 돼서 여기 붙이네요. 자, 그러면 m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 모아지는 꼴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정수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고요. 최대값은 3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답이 2번인가요? 자, 이게 이제 그래프 활용해서 그냥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고, 자,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부등식을 일단 정확하게 좀 세우려면요, 일단 이차함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등식으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얘가 mx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고 놓아야 되겠죠.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만족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요, 이 플러스 m의 x 마이너스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이차함수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축보다 얘는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x축보다 얘가 위에 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이 x축이랑 같다고 놓고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야지 항상 떠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 x축보다 안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새로운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로 바꿔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부등식 안 세우고도.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뭐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항상 함수랑 연결돼서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자, 다음 973번은 이제 2차 부등식 그냥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식 세우면 그냥 끝나니까 넘어갈게요. 973은 활용 문제 생각보다 더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 976 보시면요, 976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부등식이랑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둘 다 인수분해가 돼요. 딱 봐도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각각 부등식 범위를 살펴놓고 얘는 연립이니까 겹치는 부분 가져와서 연립부등식 만들면 돼요. 해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거든요. 같이 할까 말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죠. 각각 인수분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982부터 갈게요. 982번 풀어보세요. 돼요? 나와.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요, 이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실수 A의 최대값 찾으래요. 자, 그러면 얘는 A가 있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그러니까 얘가 모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얘는 인수분해 되죠? 1, 3, 마이너스 여기 붙여서 x 더하기 1,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작다 꼴이니까 모아지는 꼴로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 이제 그려봐요. 수직선에 그려서 일단 이제 정석에서도 우리 기본 과정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인 지점 그리고 3인 지점 이미 이제 완벽히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위가 나오도록 겹치는 부분이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럼 얘가 여기 어디서 잘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2는 여기서 2가 만족시켜주는 애가 잘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인 거죠. 이해되세요? 무조건 2에서 중간에 툭 잘려야 된단 말이에요.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그래서 얘가 2와 A인데 이미 2는 여기서 등장했으니까 A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A가 2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해가 여기가 나오려면. 만약에 A가 2보다 크게 되면 2는 가운데서 축 잘라먹고 A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2와 3이나 2와 어딘가에서 끊겨야죠. 해가. 근데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가 더 작아야 돼요. 따라서 A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제일 작죠. 끝났네. 같아져도 될까요? 같아져도 되겠다. 왜냐면 A도 뚫려있고 마이너스 1도 뚫려있어서 얘를 이쪽을 쭉 끌고 와도 마이너스 1을 못 가져요. 그럼 해가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이 최대 값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완성될 수 있는 그림 먼저 다 그려놓고 끼워 맞추기 하는 거야. 퍼즐 맞추기. 자, 잘 했고요. 자, 987번도 한번 가볼게요. 987번. 참고로 둘 다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다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거의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987번. 연립부등식이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지금 3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문자로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요. 둘 다 색칠되고 얘는 2부터 6까지 이렇게 모아지는 꼴로 나올 거고, 네, 마찬가지로 얘는요, A가 이제 1이랑 비교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얘는 모양 자체가 얘도 모아지는 꼴 형태로 얘가 수직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직선 한번 그려서 살펴보면, 자,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2와 6 사이에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지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넣을 건데요. 얘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여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기점은 지금 반드시 1이에요. 1이라는 지점 한번 여기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A가 1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1보다 작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게 되면 만나는 부분을 절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A는 1보다 오른쪽에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려보고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여기 있고요. A가 오른쪽에 어딘가 겹치게끔 해야 되는데 만나서 생기는 부분에 정수 X가 3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2 들어가야 되고요. 3 들어갈 수 있고요. 4까지 들어가고 5는 들어가면 안 되죠. 5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A 값이 이쯤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문제를 만족시켜 주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A가 4와 5 사이에 낑겨 있죠. 그럼 A가 4와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등호는 어디까지 넣을까요? A가 4랑 같아지면 2, 3, 4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4 넣어주고요. 5는 4개 돼요. 맞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완성이 되겠네요. 어렵나요? 또 정석에서 또 했던 거라서. 자, 근데 991번 한번 해보세요. 활용인데 여기 삼각형 나왔을 때 둔각삼각형 조건 기억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991 정리 한번 해보세요. 되세요? 답은?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까지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요.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삼각형이 결정이 돼야 된다.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두 변의 길이 합이 반드시 가장 긴 변 있죠? 긴 변 길이보다 반드시 커야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거까지만 쓰고 자, 둔각삼각형이 될 때는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떠올리셔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원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잖아요. 근데 얘는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 변 제곱 더하기 변 제곱. 원래 직각삼각형이면 같은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근데 둔각삼각형 긴 변이 빗변이 더 길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신경 써서 세워주면 연립하면 되겠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게요.